지난 1편에서는 세븐틴이 비록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니지만 보컬팀, 힙합팀, 퍼포먼스팀 이렇게 3개 유닛으로 구성된 자체 제작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이야기에 대해 해보았는데요. 첫 데뷔였던 미니 1집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세븐틴은 단 4개월 만에 그들의 미니 2집을 바로 내놓았으니 이 두 번째 미니 앨범의 이름은 Boys Me 였습니다. 잠깐 소녀야 절대 넌 작은 내게 녹지 마 네가 나를 볼 때면 데뷔곡 아낀다에서 보여준 청량돌의 이미지를 여기 만세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이들은 데뷔하고 얼마 안 되었으니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무대마다 안무를 조금씩 바꿔서 했었는데 정말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도끼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성과를 보자면 세븐틴은 미니 1, 2집을 합하여 약 17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그의 보이그룹 음반 판매 탑10 안에 신인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데뷔 이전부터 자체 스트리밍 및 데뷔 프로젝트 TV 등 팬덤을 키우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이런 앨범 판매량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 같네요. 그렇지만 당시 세븐틴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도 그들의 경쟁자들은 꾸준히 출몰하고 있었으니 특히 대형 기획사에서 나온 대형 신인들은 세븐틴을 위협하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너의 가녀린 미소 나를 보는 눈빛도 흠잡을 데가 없어 차가운 세상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도 귀를 막고 몇 밤만 자도 편치 않는 어딘가에서도 결국 대부분 내 시간을 보내는 explorer 대형 기획사의 자본과 음원 파워를 등에 입은 신인들이 꾸준히 나오던 전쟁의 한복판. 그 안에서 그래도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신인상,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 부문 신인상 등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데뷔 초의 세븐틴이었네요. 그러나 우리 히딩크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죠? 난 여전히 배고프다. 그리고 세븐틴 역시도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으니 다음해 4월 첫 정규 앨범 First Love and Letter를 발매하며 그들이 평범한 루키가 아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 멋진 날에 나에게 짠하고 나타나선 내 맘을 취하고 시선을 빼앗고 우리 서로를 선택했고 나로 단위로 집중해 내 말 모두 모아서 받아주고 싶은데 너와 날 사랑 조지에 나 담아서 먼저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예쁘다의 경우 아낀다, 만세로 이어지는 서사를 완성시키는 세븐틴 사랑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을 했는데요.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아낀다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신경 쓰이기 시작한 소년의 수줍은 서막을, 만세는 소년들이 첫사랑을 경험하게 된 뒤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또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해 고민하는 단계를, 마지막으로 예쁘다는 세븐틴이 가장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또 해야 하는 말로 예쁘다를 꼽으며 이 3부작을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세븐틴이 데뷔서부터 자체적으로 설정을 만들고서 노래를 했다는 건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된 건데 거의 없는 케이스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한편으론 세븐틴의 이런 자체 제작의 모습들 때문에 전반적인 아이돌 능력치 평균이 또 한 번 올라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여튼 세븐틴은 이 예쁘다를 통해 음원에서도 멜론 진입 3위를 기록하더니 MBC 뮤직 쇼 챔피언에서는 데뷔 후 첫 1위를 마침내 달성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들의 팬송인 스펀트랙 사랑 쪽지까지 하여서 팬들에게 큰 만족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파장을 다음 리패키지 앨범에서 주게 되니 세븐틴을 상징하는 대표곡이자 명실상부 세븐틴의 메가 히트곡 아주 나이스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누구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더 가닐 것 같아 멋진 남자 되고 팝핏 브라스 사운드와 리드미컬한 펑크를 결합한 이 곡은 명실상부 세븐틴의 대표곡이라 부를 수 있는 곡입니다. 멜빵을 이용한 절도 있는 칼군무와 중독성 넘치는 후렴구는 K-POP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귀까지 사로잡았고 당시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는 물론이며 지금까지도 각종 예능과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국민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노래로는 음악방송 1위를 하질 못했다는 건데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검색해보니까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1위를 한 줄 알았으나 트로피가 0개인 반전의 노래들 중 하나로 꼽히는 곡이라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통해 그들은 대중적 인지도와 세븐틴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바꾸어 놓았고 엄청난 수의 라이트 팬들과 대중들을 캐럿으로 유입시키는 훌륭한 입덕 창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븐틴은 이 좋은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곧바로 12월에 그들의 세 번째 미니 앨범 고잉 세븐틴과 타이틀곡 붐붐을 발매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너 너를 바라본 나 끝이 없는 너라는 길을 두 걸음씩 예전 가득 이 앨범은 초동 판매부터 13만 장을 기록하며 동방신기, 엑소 그리고 BTS에 이어 초동 10만 장을 달성한 역대 네 번째 그룹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더구나 뮤직뱅크에서 지상파 첫 1위를 달성한 것과 더불어 음악방송 총 3관왕의 성적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솔직히 말해서 앞서 보았던 아낀다, 만세, 예쁘다, 그리고 여기 붐붐까지 중간에 아주 나이스를 제외하고는 꽤나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밝고 청량한 분위기와 경쾌한 리듬으로 노래가 진행되는데 노래 구성 역시도 동일한 템플릿을 계속 사용하니까 다들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주 나이스는 대중성은 잡았지만 음악방송 1위를 하진 못했고 예쁘다 붐붐은 음악방송 1위의 영예를 얻었다? 그래서 이 세븐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K-POP 시장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에 음악이 대중적으로 얼마나 좋은가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노래가 좋아서 인기를 끌 수도 있겠지만 보여지는 공연 퍼포먼스가 압도적일 수도 있고 혹은 멤버들의 캐릭터가 매력적일 수도 있고 또 팀의 서사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세븐틴은 놀랍게도 이걸 시간을 두고 하나씩 쌓아간 그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붐붐의 경우에도 청량한 소년미를 강조하긴 했지만 오직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남성적이고 힘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에 이들의 기존 색깔은 유지하면서 조금씩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특히 첫 시작에서 아우터 재킷을 제끼고 당기는 안무는 진짜 느낌 있더라고요. 이 덕분에 세븐틴은 2016 마마 월드 퍼포머상을 비롯해서 2017년 1월 골든디스크 음반부문 본상과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 수상 등 신인상을 넘어 본격적으로 본상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았었는데 또 1년 만에 본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그리고 또 세븐틴을 향한 팬층은 점점 두터워졌고 이들을 더 이상 중소기획사의 신인으로만 볼 수 없는 단계였던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븐틴의 변화와 성장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되는 노래가 그들의 네 번째 미니 앨범 오런입니다. 울고 싶지 않아 초기 청량돌의 한계를 부수고 아련한 EDM 장르로 파격 변신을 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성공을 거둔 노래인데요. 세븐틴이 이런 음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멋지게 증명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들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한 중요한 전환점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노래도 진짜 잘 뽑혔지만 노래의 분위기에 맞게 13명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 칼군무를 보면서도 진짜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안무와 관련해서 같이 언급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곡의 안무를 만든 안무가 최용준입니다. K-팝의 대표적인 안무가로 아이즈원 파노라마, 워너원 에너제틱, 호시 스파이더 등 큰화제와 호평이 되었던 노래들의 안무를 창작한 예술인으로 2020년에는 무려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을 했네요. 마지막이다. 나 정했어. 저도 정했어요. 네. 와, 이게 거의 K-팝계의 컨템포러리를 적용한 최초의 안무라고 볼 수 있지. 이거 그 유형 문화재로 지정해야 돼요. 인정.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미쳤어요. 끝. 와. 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 때? 그때 많이 슬프셨나 봐요. 맞아! 진짜? 우리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부터 얘들은 좀 특별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때를 기점으로 글로벌 팬덤도 크게 끌어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앨범은 아티스트적인 측면에서도 의미를 담고 있는 앨범인데요.
단순히 신곡을 내고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 이 미니 4집을 시작으로 총 3단계의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2017년 한 해 동안 연결하여 선보였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세븐틴과 뉴이스트 등이 소속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